제가 최근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애교 필러 맞으러다 금붕어화된 사연입니다. 일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씨알닥 닥터벤스 이명빈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먼저 그 기사를 함께 보실까요? 기사 제목은 애교 필러 맞으러다 금붕어화된 사연입니다. 일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어떠세요? 기사 제목만 봤을 때 솔직히 기자님들이 조금 오버해서 제목을 뽑으셨나 했었는데요. 막상 기사 본문의 사진을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저렇게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환자분이 많이 충격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붓기가 빠지고도 저 정도면 시술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애교 필러 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미 애교 필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시간 되실 때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교 필러 망하는 이유, 바로 첫 번째는 과주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애교 필러를 용량 무제한 이벤트도 하고 그런 병원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교에는 아무리 많이 필러가 들어가도 1cc 이상의 필러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적게는 0.2, 0.3, 아주 많이 써도 0.5cc 이상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필러를 아주 소량씩 섬세하게 주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힘들어서 시술할 때 손의 압력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필러가 쑥 들어가서 원장님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교 라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러 양을 조금씩 주입하면서 애교의 라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한 번에 빠르게 시술을 끝내고자 하는 성급함 때문에 환자가 갖고 계신 애교 라인보다 더 많은 양이 과주입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교 라인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 무리한 시술했을 때입니다. 과주입과 조금 비슷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애교라고 하는 것은 눈 웃음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웃었을 때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라인인데요. 사람마다 그 라인이 딱딱 명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교 라인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표정을 살짝 지었을 때 귀엽게 애교가 나타나는 정도까지만 받으시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 너무 티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환자의 상태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앞트임, 뒤트임, 사방트임 등등등 해서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보이는 절개 흉터보다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조직의 흉터, 즉 흉살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하기 위해서는 눈꼬리라고 불리는 외안각을 바깥이나 밑으로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어서 주입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중년으로 가시면서 눈밑 처짐 때문에 하안검 성형술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병원에 오십니다. 하안검 성형한 다음에 눈가가 밋밋해지고 인상이 사나워져서 애교 필러를 고민하시는 중년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 받지 않은 분들처럼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시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로 밋밋함만 없애는 정도까지 살짝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눈밑 지방의 돌출입니다. 눈밑이 팬더검처럼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 중 많은 원인이 바로 눈밑 지방의 돌출인데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애교를 너무나 크게 잡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눈밑 지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애교 필러를 하게 되면 웃거나 표정 지을 때 눈밑 지방과 애교가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로 합쳐 보여서 엄청 큰 애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필러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필러 중에서도 섬세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필러의 종류가 따로 있고, 점탄성이라고 하는 필러의 특징 때문에 쉽게 퍼짐이 생기는 너무 부드러운 필러 라인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이 되게 편하지만 시술 후 금방 퍼져버려서 망하게 됩니다. 병원이나 시술자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환자분들이 애교 필러를 받으시려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눈매가 밋밋해서, 반대로 눈매가 사나워 보여서, 눈가가 촉촉해 보이고 싶어서,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어려 보이고 싶어서, 중안부 길어 보이는 것을 좀 커버하고 싶어서 등등등인데요. 애교 필러는 상대적으로 시술자의 손도 좀 많이 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도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처럼 애교를 만들려고 무리한 시술을 하시거나 많은 양으로 욕심을 내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라인을 잘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매우 충격적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애교 필러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